오늘 낭독할 책은 동화로 열어가는 상담 이야기, 수용과 공감의 지혜입니다. 지은이 박성희. 네, 저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또 동대학원에서 교육상담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지은이세요. 이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상담실 책임연구원과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상담학과 개건 교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상담학과 개건 교수를 모두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청주교대 초등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주 저서로는 동양 상담학 시리즈가 있고요. 한국형 초등학교 생활지도와 상담 등 다양한 책들을 집필하셨습니다. 이 책이 참 재미있는 게요. 동화로 심리를 풀어냈답니다. 심리학 하면은 어떤 보통의 사람들은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동화로 심리를 풀어내서 이제 참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답니다. 일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독 전에 목차 소개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한번. 하나, 함께 느끼는 마음. 둘, 난 충고가 아닌 수용이 필요해요. 셋, 진실이 있음에 마음이 통한다. 넷, 고정관념을 깨자. 다섯, 상담대화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요, 진정성입니다. 모두 다 내용들이 하나같이 좋았지만 진정성. 저도 책을 3권을 집필한 작가인데요. 제 첫 번째 저서 스펙보다 스피치다. 가장 먼저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스피치는 진정성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진정성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낭독하겠습니다. 진실이 있음에 마음이 통한다. 진정성.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 여러 가지 느낌을 받는다. 기분 좋은 느낌을 받는 만남도 있고 뒷맛이 개운치 않은 만남도 있다. 만남을 통해서 느끼는 이 같은 기분은 상대방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하고 이후의 관계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나서 기분 좋고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반면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면 마음을 닫고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한다. 겉으로 매우 상냥하고 친절한데도 정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이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과 만나면 기분이 찝찝하고 개운치 않다. 나의 비밀을 캐내려는 것 같고 나를 이용하려는 것 같고 무언가 숨기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고 잘난 체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다. 싹싹하고 상냥한 태도 뒤에 날카로운 송곳을 지닌 듯 섬찟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순수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전혀 진심을 싣지 않은 채 의례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는 만남도 있다. 사회적인 관례상 인사하고 아는 체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건성건성 대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필자가 잘 아는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사생활에 대해 똑같은 질문을 하여 나를 당혹해 한다. 처음에는 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느껴서 열심히 대답했지만 거듭되는 동일한 질문을 받고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알고 보니 나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다. 일종의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상대방이 순수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을 건성건성 대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방과의 만남을 회피하거나 만나더라도 진실을 털어놓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만남이 성장의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의례로 전락하는 것이다. 앞에 제시한 2가지 경우에 결여된 것이 바로 관계의 진정성이다.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흥미를 가짐과 아울러 순수하고 투명하게 자신을 열고 대하려는 자세가 바로 진정성이다.
이 진정성은 성장하는 모든 관계의 바탕이요 자양분이다. 진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관계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가장 내밀하고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담 관계에서 진정성을 중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로저스는 변화를 일구어내는 상담 관계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정성을 들고 있는데 특히 다른 두 가지 조건의 필수 전제라고 할 정도로 진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세 가지 조건을 언급할 때 항상 진정성을 맨 앞에 위치시킬 뿐 아니라 상담 관계를 결정짓는 유일한 관건이 이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바람직한 관계의 토대로서 진정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청담자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순수한 자세가 선행되어야 상담자의 수용과 공감적 이해가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맞습니다.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제가 스피치 교육을 진행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 진정성의 뜻이 참된, 거짓 없는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잖아요. 강사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든 누구든 인간이라면 인간관계에서 진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진정성의 내용. 진정성에 담긴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의 실마리는 역시 이 주제를 처음에 제기한 로저스에게 돌아가서 찾아야 할 것이다. 로저스는 진정성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신뢰성, 일치성, 투명성, 순수성, 진실성, 성실성 등이 그것이다. 이 용어들은 나름대로 진정성에 담긴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분석하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자신의 느낌에 대해 개방된 태도를 갖는 일, 거짓 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 상대방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감을 심어주는 일 등이다. 이 세 가지 중심 개념을 음미하기 전에 먼저 진정성에 대하여 로저스가 언급한 여러 글 중 가장 상세하고 긴 내용을 인용해보자. 우선 상담자가 진정한 자신일 때 청담자와의 관계에서 순수하고 아무런 거칠애나 가면 없이 순간순간 자신의 안에서 흐르는 느낌과 태도에 열려있을 때 개인의 성장이 촉진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그려내기 위해 일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이는 상담자가 경험하는 느낌들은 그에게 유용하며 그의 인식에 유용할 뿐 아니라 그가 이러한 느낌을 살 수 있고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가 인격 대 인격의 터 위에서 청담자를 만나는 청담자와 직접적인 인격의 접촉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그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됨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을 완전하게 성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상담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수용하며 더 잘 들을수록 두려워하지 않고 복잡한 자신의 느낌들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일치의 정도도 더 커질 수 있다. 네, 제가 오늘 낭독한 부분은 동화를 낭독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또 진정성 있는 작가이자 아나운서 아니겠습니까? 다 재미있는 내용 안에서 저의 울림이 가장 컸던 부분을 좀 낭독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진정성이었습니다. 동화로 열어가는 상담 이야기, 수용과 공감의 지혜 박성희 지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 마음을 울렸던 부분을 제가 낭독을 했어요. 동화로 들어있는 내용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 책을 선택하셔서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우니까 여러분 제가 짧은
동화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요거는 조금 동화니까 조금 밝게 읽어보겠습니다. 돋보기 안경. 옛날 어느 산골에 자상하신 홀 할머니가 계셨는데 회갑을 지내고부터는 부쩍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그 잔소리는 주로 할머니들께 드리는 물건들을 전보다 작은 것으로 골라주면서 늙은이를 소홀히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적어? 생선토막도 작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지 않고 전과 똑같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때뿐이지 조금만 지나가면 늘 같은 잔소리를 되풀이하시기 때문에 온 식구가 난처한 것은 물론 특히 며느리는 여간 큰 고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학교에서 자연과 시간에 돋보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 관찰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께 돋보기 안경을 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이 손자는 돼지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안경점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영문도 모르고 할머니는 손자가 손잡고 이끄는 대로 따라 나가서 돋보기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보니 지금까지 좀채로 크지 않는다고 걱정했던 외동 손자가 그날따라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집에 와보니 며느리가 차려다 준 참외, 수박, 토마토들도 전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닙니까? 이윽고 저녁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밥그릇이나 생선토막도 모두 전보다 더 큰 것이 분명했습니다. 잔소리는 그때부터 사라지고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기범, 천적, 동화로 된 훈화진, 배영사. 네. 자, 제가 지금 읽은 부분이 동화입니다. 이 동화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지혜. 결론은 상대방의 마음에 좀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이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 왜 이렇게 밥이 적어? 생선도 적고 했는데 마음을 읽고서 손자가 돋보기 안경 하나만 이렇게 건넸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니까 말이지요. 자, 이렇게 재미있는 동화들도 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화로 열어가는 상담 이야기 수용과 공감의 지혜였습니다.